자,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4회 고급 문제입니다. 4회 고급 문제. 다음 국왕의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국왕의 통치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인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물. 누구를 묻고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떤 인물인지 한번 봅시다. 임금으로 주기 위해서는 이른 새벽에 옷을 입고 날이 밝으면 조회를 받고 다음에 정사를 살피고 그 다음에 윤대를 하고, 윤대는 돌아가면서 만나는 겁니다. 신하들을. 경연에 나갔는데 경연은 한꺼번에 떼거지로 일대 다로 만나는 거죠. 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었다. 그래요. 누굴까요? 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으면 짐작이 가능한 사람이 있죠.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공부 열심히 한 임금. 알겠어요? 세종대왕. 성종 임금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특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조선시대의 임금 가운데 세종과 정조대왕입니다. 정조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눈이 안 보여가지고 나중에 안경까지 썼습니다. 안경. 알겠어요? 그러니까 임금 중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임금은 세종 아니면 정조인데 지금 분위기 봤을 때 세종입니다. 신하를 부리매는 A로서 하고 가난을 따라 어기지 않았으며 정성으로 사대하고 정성으로 사대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조선 전기라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조선 후기가 되면 이미 명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대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중국의 지배 세력이 만주적인데 사대를 해야 되느냐 말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논쟁거리가 됐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 이건 조선 전기니까 세종 임금이 틀림없다. 또 하나는 뭐냐? 신으로 이웃나라 사기였으며 인륜을 밝히고 모든 사물에 자상하고 이런 분은 세종 임금밖에 없죠. 남북이 복잡하고 그렇군요.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남쪽으로 남보를 행해서 대마도를 정벌하고 북쪽으로 북보를 해서 사군육지를 개최하고 이거 세종 임금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게 결론 나와야 됩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결정타가 나와. 해동의 요순 이런 개념적 표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임금 누구밖에 없다? 세종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인물은 누구다? 세종이다. 그러면 어때 여러분? 이 문제는 다음 중 세종과 관련된 거 골라라 이런 문제죠. 그러나 만만치가 않아요. 또 보세요.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간보를 창안하였다. 누구라고요? 세종. 설마 세종이 했겠어요? 신하들 했겠죠? 아니야. 세종이 했습니다. 정간보가 뭐냐? 악보를 만든 음악 악보를. 대단하죠. 음악 악보를 말이야 이렇게 눈금을 모눈조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음악 높낮이를 다 표현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서양은 오선지에 그리는 악보가 있잖아. 근데 우리 궁중음악은 이런 식으로 세종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높은 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알았어요? 음의 높낮이 길이 장단 이런 것들을 표현했는데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는 우리나라 국악의 악보로 누가 만들었다고? 세종 임금이 만들었어요.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하여간 손길이 안 미친 데가 없습니다. 오랑캐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 놈을 혼내주기도 하고 알았어요? 또 뭐야? 음악에 조예가 깊어서 이렇게 정간보를 만들기도 하고 한글을 만들기도 하고 물시계 해시계 그렇습니다. 한 인간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중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인간, 세종도 인간인데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뭘 하고 죽을 겁니까? 죽기 전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맨날 서점 가서 남자가 죽기 전에 해야 될 101가지 이딴 책이나 사서 보실랍니까? 그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거 남이 한 거 읽어서 뭐해? 하나라도 잘하십시오. 하나라도. 알겠어요? 하나라도. 사관원을 독립시켜서 대신들을 견제케 하였다. 이거 언제적 얘기냐면 태종 때입니다. 이런 점들이 이 문제를 아주 쉬운 문제로 격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태종 때 대신을 견제할 목적으로 사관원을 딱 심어가지고 야 높은 놈들이 뭐라 하면 네가 좀 까라 이렇게 임금이 사관원을 간쟁기구를 따로 두었다 이거야. 태종 때죠.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던 태종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상강행실도 이게 단골로 잘 나와요. 세종을 물을 때 꼭 이 상강행실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동정벌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했다. 요동정벌이라는 표현은 누구냐? 누구예요? 태조 때 정도전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어요? 태조 때 정도전. 이 정도전이 요동수복을 계획하자 중국 명나라와 조선이 상당히 사이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정도전을 제거했어? 태종 이방원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중국을 칠 생각이 없었어요. 정도전 저 녀석이 그래서 해가지고 정도전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결국은 태종 때 그래서 명과 조선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근데 요동정벌 뭐냐? 우리가 옛날 최영이 요동을 치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요동을 가지 못하고 컴백한 이유는 바로 고려 국내 사정 때문이야. 권문수족을 잡는 게 급해서 그랬어. 근데 이참에야말로 진짜 명나라를 칠 거야. 찰령위를 고집하는 전 명나라 놈으로 혼내줄 거라고 명과 긴장관계를 조성했던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었다라는 사실 아시겠나요?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삼포를 열어서 일본과 무역을 허용하고 개해약조, 삼포개항 전부 다 세종 때의 일입니다.
상강의실도 정관보 잘 알아두실 것. 뜬금없이 세종임금이 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세종임금 몇 문제 나왔어? 네 문제. 알겠어요? 세종대왕이 네 문제나 나왔다는 사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는 세종을 부각시키고 세종의 리더십을 지금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